연력학 3의 6절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및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은 에너지 또는 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열 (specific heat) C는 물질의 온도를 단위 온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단위 질량 1kg당 에너지. 더 옛날에는 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틀린 거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도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 비열 Constant Volume Specific Heat CV는 물질의 비내부 에너지 UTV를 나타냈을 때 물질의 비내부 에너지는 상태량이고 상태량은 TP로 나타낼 수도 있고 TV로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 두 개의 상태량으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정적 비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운드 U, 라운드 TV.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U를 갖다가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 온도의 함수입니다. 이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적 과정에서. 자, 이것은 정적 과정에서의 열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QV를 가하라고 한다면 체적이 안 변하는 아주 견고한 용기를 T1에서 1도씨 올릴 때 소요되는 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랑 거의 같다. 정적 과정으로 단위 온도 1도 올릴 때 필요한 단위 질량당 에너지와 거의 같은 의미다.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99.9%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원래 정의는 CV의 정확한 정의는 온도의 U를 T에 대한 변화율, 기울기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1도씨 올리는데 여기 1도죠. T 1도 올리는데 U가 얼마만큼 상승하는가 그런 뜻이죠. 즉 평균 요 1도에 대한 거고요. 기울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1도 차이에서는 대개 거의 직선일 테니까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기울기나 요 기울기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거의 같은 의미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정의식입니다. 이것은 거의 옛날에 필요한 에너지, 열 이런 개념으로 풀어 쓴 거고요. 실제로는 완전한 수식어로 지금은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압 비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 CP는 자,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비엔탈피를 요 차이가 있죠. U입니다. U를 TP로 나타낸 게 아니고 H, 엔탈피를 나타냈을 때 엔탈피를 T에 대한 미분, 즉 기울기가 되겠죠. H를 T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냈다면 어떤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CP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도 앞에 마찬가지로 정압 과정으로 열을 가했을 때 단위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에너지 공급을 열로 했을 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압 과정이니까 위에 이렇게 일정한 무게를 들어 올리는 팽창합니다. 피스톤이 팽창하면서 1도 올라가는 거지 그냥 일정한 체적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열을 가했을 때 온도도 올라가지만 외부에 일도 해줘야 되니까 이 QP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더 많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정압 과정으로 단위 온도를 올 때 필요한 단위 질량당 에너지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99.9%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정의에서 에너지, 예를 들어 말로 했을 때 정압 과정에서 단위 질량 올리는데 필요한 열, 더 옛날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틀립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도씨를 올리는데 QV를 하면은 필요한 열
맞습니다. 요거는 오케이. 그런데 1도씨를 올리는데 2일로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축일. 예를 들어 이게 모터를 돌려서 2를 해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공급해준 열은 Q는 0이죠. 에너지는 똑같죠. 이렇게 공급해준 에너지나 이렇게 열로서 공급해서 전달된 에너지나 에너지량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급받은 에너지 여기는 델타 U가 되겠죠. 그래서 U로 해줘. 내부 에너지로 합니다. 공급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상승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로 해야지 일로 전달되든 열로 전달되든 전달된 에너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단위 질량, 단위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0, 비열은 0, 안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체의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큽니다. CP가 CV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앞에서 설명했죠. 만약 에너지 공급을 열로 해준다 하면은 이 두 가지 상황이 될 것이고요. 정압 과정에서는 단순히 온도 올리는데 열이 다 소요되겠지만 정적 과정으로 하려면 온도 올릴 때뿐 아니라 이 온도 팽창하면서 일까지 하니까 요 일까지 포함해서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훨씬 큽니다. 비열비 K,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차이 B입니다. CP가 크니까 보통 큰 것을 작은 거로 나눈 비열비고, 이 비열비는 뒤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정압비열과 정의식으로부터 정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라운드 H, 라운드 T, P, C, V는 라운드 U, 라운드 T, V. 왜 H이고 U인가 하는 것은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상태량이죠. 상태량으로서 계산되는 것이니까 이 CP도 상태량이고 CV도 상태량 또는 연력학적 성질이고, 여기에 소문자가 사용되시니까 질량에 무관한 세기 성질이 되겠습니다. 즉 강성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태량이니까 주어진 온도 압력 또는 주어진 온도와 비체적의 함수가 일반적으로는 CP와 CV는 온도와 압력, 온도와 비체적의 함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주어지죠. 특별한 경우에는 주로 온도만의 함수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T와 P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열의 SI 단위는 Joule per kg K. SI 단위는 K지만 도시를 요걸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1도 온도 차이 1도 올리는 데니까 이 델타 T를 얘기할 때는 1K나 1도시나는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통 절대 온도 T 할 때 273.15를 더해야 되지만 이렇게 델타 T를 나타낼 때는 똑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냥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Joule per kg면 100Joule kg 도시가 되겠습니다. 정적 비율을 아까도 했지만 왜 비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압 비율을 적용할 때 왜 비엔탈피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곧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적 과정과 정압 관에서 에너지 변화와 열. 자, 이미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무시하고 팽창 또는 압축일 외에 다른 축일이나 다른 형태로 이런 관계되지 않을 때 연력학 1법칙은 원래 연력학 1법 del Q는 dE 플러스 del W지만 이런 운동 에너지 다 무시할 때는 du일 것이고 이거 팽창 입력 관계 될 때는 PdV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탈피의 정의식으로부터 이 관계를 요거는 열과 내부 에너지 관계인데 열과 엔탈피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H는 U 플러스 PV가 되니까 여기서 DU가 필요하니까 DH는 DU 플러스 DPV는 PDV 플러스 DDP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DPV니까 요 두 개 분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du 자리에 dh 빼기 여기 들어갑니다. dh 빼기 여기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pdb는 지워지고 남는 거는 del q는 dh vdp 이런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dh를 대입해서 du 자리에 대입을 하면 여기로부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두 식은 이 식과 이 식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식입니다. 잘 알아둬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앞에 식으로부터 정압 과정은 del Q는 du 플러스 PdV인데 dV가 0이니까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정압 과정에서는 정적 과정에는 이렇고, 정압 과정에서는 del Q는 dH 마이너스 VdP인데 dP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 즉 핵심은 이겁니다. 정적 과정에서 개에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 차이와 같고, 정압 과정에서는 개에 공급된 열은 엔탈피 차이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PU와 CV는 요걸 쓰고 CP는 요걸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1에서 2로 바뀐다면 적분하면 되겠죠. 1에서 2, 1에서 2, 1에서 2 적분한 것은 이렇게 적고 상태량이 아니기 때문에, DU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U 1에서 2, U2 빼기 U1 이렇게 되겠죠. 시스템에 전달되는 축일 등이 없을 때 열은 정적 과정일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과 같고, 정압 과정일 때는 엔탈피 변화라는 것 같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적 비율, 정압 비율 정의할 때 옛날에 애초에는 열이었습니다. 정적 과정에서 1도씩 올리는데 열, 정압 과정에서 1도씩 올리는데 열, 이런데 이제 해보니까 정적 과정에서 열로서 열로 말고 열로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요 QV는 델타 U와 같더라. 정압 과정에서 열로서 QP로서 1도씩 올리려면 이 QP는 뭐와 같더라? 델타 H와 같더라. 따라서 Q라는 상태량이 아닌 것 대신에 U와 H를 사용해서 CP는 H, GV는 U를 사용해서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열은 경로의 상태, 경로에 의존하겠죠. 경로 상태,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상태량이 아닌 걸로 정의하기보다는 지금은 정확하게 상태량인 H와 U, 따라서 CP와 CV도 상태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또한 앞에서 우리가 정발 잠열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HFG를 씁니다. 왜 HFG인가? UFG가 아니고. 이것은 정발 과정이 정압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열을 가할 때 정적 과정으로 이렇게 다 수증기 있을 수가 없죠. 열이 정압 과정에서 다 포화액이 포화 전기로 다 팽창 많이 하면은 포화 정압 과정에서 포화 전기가 다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공급해줄 1kg 있다면 공급해줄 아까 앞에서 뭐죠? 이 Q는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차이는 뭐라고 같아? 델타 H. 지금 1kg이기 때문에 HFG가 되는 거죠. 따라서 HFG가 바로 정발 잠열 하면은 HFG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적 비율과 정압 비율 및 내부 에너지 엔탈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